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 일부 부동산을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노인 복지시설에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을 찾지 못해 임시 방편으로 직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거점 소독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 차량 소독을 강화하는 등 AI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진도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직장 폐쇄로 맞대응하고 단체를 해산하기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했던 근대 역사문화 공간 내 부동산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의 건물과 땅인데요. MBC가 이한철 회장에게서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목포시가 그동안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였던 창고 건물. 목포시가 1억 7천여만 원에 사들여 3억여 원으로 보수공사에 나서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로변이 아닌 깊은 골목 끝에 위치한 이 창고 건물은 목포시가 왜 매입했는지 사유가 불분명했는데 목포시는 목적 없이 이 건물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고 건물 원소유주 측인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의 설명으로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지난 13일 MBC와 만난 이한철 회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목포시가 갑자옥 모자점 바로 옆 건물만 팔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접된 창고 건물만 달랑 남게 되는데 우려를 목포시에 전했고 이 때문에 목포시가 창고 건물까지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목포시가 필요해서 사들인 건물이 아닌 덜컥 건물부터 매입하고 목적을 즉흥적으로 만든 겁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모자박물관 부속 건물, 근대 건축자재 전시관으로 활용하려고 창고 건물을 샀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건축 자재를 보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시나 체험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목포시가 지분 확보를 100% 하지 못한 채 공사를 벌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이한철 회장은 사전에 목포시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5분의 13밖에 없고 15분의 2는 누나 소유의 지분이라고 목포시에 설명했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매입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그동안 몰랐다고 발뺌해왔습니다. 그때 지분이 안 돼? 네, 보세요, 여기요. 이건 나 처음 봅니다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 없이 산 건물에 그럴싸한 활용 방안을 입히고 지분 확보도 못한 건물에 수억 혈세를 써버린 목포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거짓 해명,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각오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목포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시가 노인 복지시설에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목포시가 직영 운영하고 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연인원 6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 중인 목포 하당노인복지관. 정보화 교육과 건강 증진, 교양과 취미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친구를 만나는 곳이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날마다 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고요. 여기 와서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어르신들 회원님들 만나면 이제 좋은 정보도 듣고 여러모로 좋아요. 하당노인복지관이 개관한 건 지난 2003년. 그동안 민간기업인 이랜드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해왔지만 작년 말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목포에서만 2곳의 노인복지관을 맡아온 이랜드 측이 고민 끝에 한 곳만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새로운 위탁 운영기관이 나타나지 않자 목포시가 결국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위탁 운영기관에 연간 5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위탁기관이 자체 부담해왔던 1억 6천여만 원의 운영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 2명도 투입해야 해 행정 부담도 커지는 실정.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수소문했지만 아직도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다음 달에 저희가 지금 이제 별도로 공모할 계획을 제가 잡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또 공모 계획 제가 또 공고할 계획이고요. 목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목포시 노인 복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의 출생아가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의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7,900명으로 1년 전보다 530명 줄어드는 등 10년 사이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0.97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전남의 경제 고통 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고통 지수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인데 지난달 전국의 경제 고통 지수는 8.8, 전남은 9.7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고물가에 민생이 초비상인데 정부는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고물가 해결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기와 충남, 전북의 가금류 농장에서 잇따라 H5형 AI가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북 토종닭 농장에 출입했던 차량이 오간 지역 내 가금 농장 8곳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임상 예차를 실시했습니다. 인근 가금 농장에서도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거점 소독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 차량과 운전자 소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는 전라남도와 울산시가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 지역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화학 산업은 환경 오염 등으로 주변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세금 대부분이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며 국가 산단에서 거둔 세금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안군과 한평군이 파라과이의 과일아주와 잇따라 협약을 맺었습니다. 파라과이 과일아주 이동호 국제관리부 장관 등 방문단은 신안군청에서 자매 결연을 맺고 신안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김 등 수산물 교육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파라과이 방문단은 한평군과도 문화와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상호 우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사업주가 있습니다. 진도군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관계기관의 시정 요구에 장애인 단체를 해산하는 황당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정상하라, 정상하라. 시각장애인 연합회 진도군 지회 소속 회원과 시민단체들이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도 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장애인 택시 운영 지원센터를 정상화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 닥쳐도 끝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2년 전입니다. 행정직으로 입사했지만 운전직으로 배치된 박주현 씨를 직원과 센터장 등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전라남도 인권부서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변한 게 없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저한테만 운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그렇게 힘들게 해서 못 버티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었더라고요. 결국 해고된 박 씨는 소송을 냈고 복직과 손해배상 소송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배상을 거부하고 직장 폐쇄로 맞섰고 운영기관인 시각장애인연합회 지회를 해산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단체 해산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러고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진도군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례는 행정사가 잘못된 대응을 조언하면서 발생했고 노동당국이 개입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에서도 96개 학교 11,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접수를 위한 긴급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전남 지역 8개 대학의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1,300여 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추가 모집은 목포대학교가 367명으로 가장 많고 초당대 289명, 동신대 203명 등이며 오는 28일까지 신입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상생나무 제2대 이사장에 김종익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종익 이사장은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쇠퇴하는 도시와 농촌의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해 지속 가능한 전남형 모델을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연구소인 사단법인 상생나무는 지난 2014년 창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목포 종합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목포 종합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골 빔에 맞아 숨졌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서해상에서 전복돼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 사고와 관련해 청보호 선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4차례 현장 감식을 통해 선처에서 불법 증개축 정황이 발견돼 어선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가수 분석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합니다.